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공공기관 노사의 이면 합의, 여기에 기초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들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을 테니까 저항들 하지 말라, 이런 으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에서는 노조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노조를 빌미 삼으려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용성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노조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석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 방해하는 행위 반드시 책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노조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조 입장에서 이런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얘기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잘못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로 하라고 하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근데 마치 이것이 정부의 공공개혁에 정하는 모습으로 대통령이 규정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개혁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내용으로 갔을 때 동의를 얻는 것이지, 이렇게 원인과 해법을 잘못 설정한 상태에서 그걸 개혁이라고 강조하신다면 노조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원인 분석도 잘못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해법 제시도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공공기관이 노조에 휘둘려서 이면 합의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복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이것이 결국 공공기관의 부실과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이 이면 합의라는 게 좀 있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전체 290억의 공공기관 중에 이면 합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지난 2009년과 10년도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면서 이걸 다 조사했던 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면 합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나중에 경영평가할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면 합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행은 이미 꽤 오래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때 많이 차단되어 왔고, 또 그때 정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면 합의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면 합의라는 단어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사가 합의했다면 그게 설사 이면 합의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집행하게 되면 집행의 실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들이 평가나 감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면 합의 자체가 마치 뭔가 이제 공공기관 노사관 어떤 부정적 단면을 들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사실과 그런 어떤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만인사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좀 지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확충 및 각종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무상 보육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100%에 육박하는 또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예, 물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관련돼서 각 기관 사례로 이제 나온 것 중에는 이런 사례가 개중에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면 방만경영 정상화에 중점 관리 기관을 지적했던 공공기관들이 보면 주로 이제 에너지, 그다음 정보통신, 금융 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많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노동시장에도 동일한 그 기관 존재하면서 이런 어떤 복지비 지급 관행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실제로 이제 임금 억제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사내복지금으로 추천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복지금 나름대로 설정된 나름 조성된 근거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해서 이걸 믿는 삼을 수는 없는 것들이 사내복지금 자체도 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를 언급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어떤 시선을 본다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는 게 맞긴 맞겠지만 어쨌든 지급의 근거 자체가 부당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복지비 지출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주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관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이게 부채가 많은 그 부채 중점관리기관이 12개가 있는데요. 12곳이요. 이게 복리후생비 다 합해는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 기관들이. 그런데 이게 전체 부채와 비교해 보면 0.07% 수준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소위 이제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 중에 이제 예보나 이제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개 그 공기업 중에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다 합쳐도 전체 부채에 대비해서 1.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마치 이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는 좀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좀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비교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1% 안팎 크게 잡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복지비 지출 비중이 그렇게 좀 심각한 수준이냐 이런 반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좀 다른 나라 사례는 제가 조사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 억제를 좀 강하게 합니다. 예. 다른 선진국과 좀 다른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복지비가 정부에 설정한 임금 예산에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사내복지비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임금 자체가 놓고 온다 한다면 다른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정보통신이나 금융, 에너지 관련된 그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예.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임금이 높을 수도 없고 실제로 임금의 낮은 걸 갖다가 그동안에 복지비를 그 사내복지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불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도 민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어떤 사례 비교해도 우리가 문제가 되거나 높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정보가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민간과의 비교했을 때도 결국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민간 부분과 그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국회 토론회 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 현재 지금 에너지 관련 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로 임금 같은 경우가 저희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내중에 10 내지 20%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요? 그렇죠. 그 가스 부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 한다면 우리 이제 가스공사나 가스규정사가 있고 민간에 이제 SK에너지나 이런 데가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데 제가 비교해 보면 적어도 이제 복지비를 빼고도 실제로 기본임금에서 한 20%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공공기관이 그게 높다라고 저희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에너지 부분이 그렇고요. 다른 분야는요? 금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2년 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최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임금을 많이 올렸던 건데요. 그 많이 올린 근거가 민간의 이제 신한, 국민 같은 이런 하나은행 같은 이런 데에 비해서 또 그런 데가 한 10%가 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올렸던 건데
지금 올려도 현실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소위 저 은행들 같은 경우가 민간은행에 비해서 한 10% 낮다라는 게 현재 지금 그쪽의 판단 얘기입니다. 예. 앞서 원인 분석, 공공기관 뭐 방만 경영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그 원인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법도 지금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공기업의 부실이라든가 과도한 부채 원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공기업 부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MB 정부의 5년 동안의 부채가 225조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 안에 그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부 국책 사업을 들여다보면 예컨대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개발 같은 문제도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LH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보금자리나 이제 국민주택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전력이나 이제 철도,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 요금은 규제로 인한 또 이게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모든 부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10대 공기업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11대 공기업에 10개 그 핵심 분야 그 부채 늘어난 부분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채가 무려 131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조 결과적으로 원이요? 보면 지금 이제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국고로서 해야 될 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부채가 매우 높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 자체가 공공부문의 운영의 방만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부 정책 결과로 봐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법을 제시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MB 정부 때 그 논란이 있었던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확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그에 예. 따라서 그거에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거나 혹시 그에 따라서 이 권력이나 이 재계 유착 관계가 확인된다 한다면 이건 국가적 국정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지금 그 요금 중에 그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와 그다음에 철도공사의 화물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특혜 정책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정책들인데요. 예.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다시 말하면 철도나 화물철도와 산업용 전기는 오히려 원가에 맞는 그 요금을 책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민들 부담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 국책과제, 근데 뭐 전력, 철도, 그다음 석유, 이 주택 이 전반에 걸쳐서의 이 정책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도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MB 정부 때는 그 감세 때문에 국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세 정책을 갖다 기본적으로 바꿔서 공공기관 재정을 확장하는 방책,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가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세를 환원시킨다. 이건 뭐 기업을 상대로 그동안 깎아줬던 세금 다시 좀 더 걷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 MB 정부 때 부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원 자체가 결국은 이제 국가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할 수 있는 국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한테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부채가 컸기 때문에 이 부채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감세로 인한 소위 국고 부족 문제, 그다음 세수 부족 문제를 갖다 국가가 풀지 못하면 공기업 부채는 해결될 수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원인 분석 중에 대체로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이 정부가 지나치게 좀 기업에게 많은 그런 세제라든가 말씀하신 산업용 전기요금 그리고 화물 운송료 이런 철도에서 좀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 놔야 공공기관 부채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뭐 발언이 있고 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대화를 해서 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관련된 이 문제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런 대화 제안이 오신다면 뭐 대화에 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대화 이전에 저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된 상황에서 지금 직무를 좀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방만경인 8대 유형 중에 여러 가지 정부가 좀 체크하고 있는 소위 그 체크리스트가 58개가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의 상당수가 노사관계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고용노동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 MB정부 때는 어쨌든 이런 공공기관 선진화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아니 노동부 간에 서로 간에 이게 서로 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면 속에서는 고용노동부는 전혀 이런 정상화 방안 속에서 본인 역할들이나 본인의 나름 이거에 대한 입장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뭘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고 그 정부 정책에 따르라고 하는 정도의 주문 외에는 과연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예.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해본다 한다라도 대화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노동계하고 대화를 하려면 이 잘못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정과 이에 따른 어떤 이 노동조합과의 그 대화를 통한 소통 개혁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노동부가 노동계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노정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좀 변형할 건 변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중에서 그 실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인들 다시 말하면 이 낙하산 인사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영평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의 비정상 운영을 강요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데 정부는 또 이거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비정상 요인들을 해소하고 다시 말하면 이 정상화반 전체에 대한 올바른 계획 방안을 풀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걸 전제하에 정부가 노동자와 대화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재부의 일단 그런 방침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시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대화가 가능하시다. 그런 전제를 다셨고요. 예. 어차피 이제 뭐 노사별로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 간의 또 대화나 뭐 임금 협상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대 노총이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총파업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좀 잡혀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저희가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총파업 얘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현재 상황에는 아마 이제 지금 정상화반 이행 계획이 지금 중점기관 제출됐고 또 3월달에는 이제 전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4월달에 경영평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잘못된 정상화 방안에 따른 이행 계획과 그다음에 이걸 점검하는 경영평가 제도 자체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시정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 잘못된 정상화 방안에 대한 그 각 기관별 이행이나 이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저희가 전체 공공기관들이 정부에 맞서서 이 정책 수정을 위한 총투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정부에 이제 시정 요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정부의 시정 요구를 촉구하고요. 언제까지는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정부 정상화만은 나왔고, 지금 정상화 방안을 각 공공기관에 이행하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그 이행을 강제하는 단계에서 단체배약을 일방적으로 좀 해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복지나 임금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거나 하는 그런 계약 행위가 확인된다 한다면 저희가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미 정상화 방안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세부 이행 방안을 둘러싸고 이제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서 사후에 잘못된 방안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주어지기 바라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선 이런 여러 가지 논의 자체를 갖다 다 무시하고 4월달에 경영평가를 강행하고
이 이행 방안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각 기관이 불이익을 준다 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4월 이후에는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4월 이후에는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그 운영에 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서 노조 쪽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박용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